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개념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간단히 정리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체, 부도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련체 그랬죠. 전련체.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게 이거거든요. 자, 도체라는 거는 자유전자가 많아가지고 전기가 잘 통하는 것, 즉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도체는 금속이 대부분이고요. 금속은 도체입니다.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흑연이 있었어요. 흑연, 연필이죠, 연필심. 자, 부도체는 그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없어가지고. 부도체는 뭐 고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다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반도체가 뭐냐라는 거죠. 반도체. 반은 도체다. 이 뜻이에요. 반은 도체라는 게 뭐냐?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반도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반도체의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원자 구조에서 에너지 준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원자 구조를 저번 시간에 어떻게 그렸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원자 구조 그려드렸죠.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돌 때 도는 궤도가 있다고 했죠. 288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는 궤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건 우리가 보통 KLM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요 궤도에서만 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자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특정 궤도에만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준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가 플러스죠. 원자핵이.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뭐가 작용하나요?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인데 전자가 얘를 이 인력을 끊고 도망간다고 합시다. 자, 이 인력을 끊고 도망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끌려와요. 끌려온다는 얘기는 인력이 작용할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무줄로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당겼을 때 쉽게 끌려오면은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도망쳐 가면은 그 사람이 힘이 강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전자가 원자에서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크다.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떨어져요.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작습니다.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이제 빠진 걸 잠깐 언급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2강에서 2단원에서 조금 해드렸어야 되는데 안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드리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의미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이 그림을 거꾸로 그린 거예요.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럼 일로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고요? 크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적죠. 그럼 얘가 에너지가 많았는데 적어지네요. 그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방출. 이게 여러분들 2단원, 1단원에서 먹고 대단원 1단원에서 말씀드렸던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얘예요. 그 앞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올라간다. 핵에서 이탈해 도망간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게 에너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떨어진다. 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이렇게 전자가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각각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마치 이렇게 계단 모양처럼 불연속. 이게 높은 게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적죠. 이걸 갖다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이 나왔죠. 여러 개가 있는데 각 궤도마다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고 연속적이지가 않고 불연속이다. 이 뜻만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띠는요. 간단히 언급시켜 드릴게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고체는 원자핵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여기에 원자핵이 있을 때 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원자핵이 가까이 있네요. 똑같은 원자핵이. 그 역시 얘도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려니까 전자끼리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약간씩.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이 이렇게 띠 모양처럼 나타나요. 이거 갖다 우리는 에너지 띠라 그래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고체 들어가겠습니다. 고체. 고체는 우리가 고체 중에 금속 고체는 도체라 그랬죠.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띠가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고체는 굉장히 그 핵들이 많아요. 원자의 핵들이. 개수가 무진장만큼 많으니까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에 이렇게 막대처럼 눈에 보여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띠라고 하는 겁니다. 띠. 에너지 띠. 자, 그럼 막대처럼 보일 때 거기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이 막대처럼 있고 요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그림을 볼 때 전자가 있지 못하는 데가 있죠. 여기를 갖다 금지띠라고 합니다. 금지띠. 거기 나와 있죠. 금지띠. 금지띠라고 해요. 금지띠. 거기는 절대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좀 채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가 채워준 부분을 갖다가 원자가띠, 다른 말로 가전자띠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교재는 가전자띠로 나왔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도 사용해요. 근데 요 원자가띠가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둘 다 좀 알아두시고 교재에다가 가전자띠에다가 원자가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전도띠가 있어요. 그럼 전도띠는 뭐냐면은 전도띠는 아까 우리 그냥 원자 하나만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 영역,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영역이 금지띠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게 원자가띠예요. 근데 이 전자는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죠. 아직 채워지진 않았지만은 전자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전도띠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전자띠 볼까요? 가전자띠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원자가띠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이걸로 가급적이면 둘 다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근데 가급적이면 원자가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전자가 채워진 띠 중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원자가띠예요. 여기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니까요. 낮은 거. 죄송합니다. 높은 거. 그래요. 말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수업하다 보면은 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밖에 나오는 말이 헛말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 에너지가 높은데, 가장 높은 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원자가띠, 가전자띠라 그래요. 여기가 높죠. 왜? 일로 갈수록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전도띠는 여기를 아직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전자가 없어요. 여기를 갖다 전도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뭐라고 했어요? 전자가 없다고 했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금지띠예요.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요 사이가, 요 폭이 좁을수록, 자, 보세요. 요 폭이 예를 들어 가져 볼게요. 원자가띠하고, 원자가띠입니다. 이게 원자가띠. 그 다음에 여기가 전도띠예요. 전도띠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전도띠. 이렇게 표시하고, 또 하나 표시할게요. 또 하나. 여기는 이렇게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전도띠가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인데, 전도띠가. 여기가 전도띠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전자가요, 일로 갈 때하고 일로 갈 때 어디가 빨리 쉽게 가겠습니까? 이쪽이죠. 에너지를 적게 얻어도 이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간격은 바로 뭐냐면 요 사이고, 요 사이가 에너지 간격이고, 이 에너지 간격이 좁을수록 바로 뭐라고요? 전자가 쉽게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체는요? 어떨까요? 전기가 잘 통한다고 했죠. 자유전자가 많다고 했죠. 이게 겹쳐 있습니다. 아예 그 틈이 굉장히 좁구나. 그 부분이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3페이지 볼게요. 도체 보세요. 가전자띠의 일부가 채워져 있거나, 즉 가전자띠의 여기요. 여기 일부만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가전자띠와 전자띠가 접합되어 있습니다. 접합되어 있으니까 그 그림에서는요, 거기 나오는 그림으로 문제 나온다면 그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고 도체가 누구냐 이렇게 찾는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뭐 상세한 내용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가 물론 지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거면 드립니다만, 그렇게 되는 원리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자가띠하고 전자띠가 이렇게 접합되어 있죠. 쉽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도체예요. 도체. 자유전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부도체는요, 그러면은
가전자띠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전도띠는 이만큼. 이게 간격이 굉장히 크죠? 이게 부도체 전원체입니다. 도체는 아까 얘기했죠. 금속이나 흑연. 부도체는 비금속입니다. 고무라든지 나무 이런 거 들 수가 있죠. 그럼 반도체가 문제겠죠. 반도체는요. 도체보다는 조금 떨어진 거죠. 여기는 간격, 에너지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나오면 반도체입니다. 즉 금지띠가 좁아지는 게 금지띠 폭이 넓으면은 부도체, 금지띠 폭이 좁으면은 반도체, 아예 달라붙어 있으면 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예, 전공이라는 말도 쓰지만 전공보다는 양공을 좀 많이 써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빈 자리와 자유전자가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반도체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리콘 저마늄이에요. 실리콘은 뭐 규소죠 뭐. 그 다음에 저마늄,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이라고 배운 분도 있죠. 근데 저마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을 갖고 많이 만듭니다. 실리콘.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보시면요. 순수 반도체 나와서 실리콘 나왔죠. 실리콘. 실리콘이 뭐냐면요.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리콘은 제일 바깥에 최각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실리콘은. 실리콘 여기 SI 보여야죠. 규소니까. 그 옆에 있는 것도 볼게요. 잘 보세요. 옆에 있는 규소도 뭐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리콘은 이렇게 자유전자가 거의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 이 옆에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워지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쪽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요. 8개니까 안정이죠. 여기는 지금 현재 순수 반도체는 빈자리가 없어요. 꽉 채워졌죠. 꽉 채워졌다는 거는 이제 그 빈자리, 양공이라는 겁니다. 빈자리는. 양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로는 전류가 잘 안 흘러요. 흐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같은 거 합니다. 알루미늄은요. 바깥 원자과 전자가 3개입니다.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자리가 여기에 실리콘이 있다 그러면은 실리콘이 이렇게 오면은 자 S라고 표시했습니다. S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없어요. 알루미늄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3개 다 찼죠. 여기에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알루미늄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알루미늄 말고 다른 거 뭐냐면은 인 같은 거는 다 바깥이 5개입니다. 인 같은 거 여기 인을 여기다 표시할까요? 인은 바깥이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쪽에 바로 실리콘이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요 하나가 남아요. 이 남는 게 자유전자예요. 남는 게 원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원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유전자하고 빈자리 양공이 있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게 반도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 건 양공,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자유전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는요. 이렇게 실리콘 규소에 다른 물질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나와있죠? 미력의 원소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보세요. 이 경우는 뭐야? 빈자리 남죠. 이 경우는 빈자리가 남는다. 빈자리를 뭐라고 얘기했죠? 양공이 남는다 이거죠. 양공.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가 남죠? 하나 전자가 남죠. 전자가 남는다 이거죠. 전자가 남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을 때 이렇게 전자가 남는 것 같다가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빈자리 양공이 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뭐냐면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빈자리가 있는 거 양공,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전자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전자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N형은 전자, P형은 양공 이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안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원리를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이거를 저는 학생들한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나만 자유롭다. 나만 자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니까요 이거죠 N.
그쵸? 나는 자유롭다. 자유전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N형은 자유전자가 있고 P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아니라 양공 빈자리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빈자리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자, 그 원리를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이용했는데요. 그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반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모양을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반도체를 갖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요걸 갖다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다이오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할까요? 다이오드라는 건 뭐냐면은, 다이오드라는 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개를 결합을 시킨 걸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 자, 그럼 여기가 N형이라고 쓰고요. 여기를 P형이라고 쓰겠습니다. P형. 그럼 N형하고 P형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전지에 연결합니다. 그럼 전지에 연결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긴 게 플러스고 작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전지 기호가 나오면요.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갖다가 그 그림처럼 연결하겠습니다. 그 여기가 N형이고 여기 P형 나왔죠. 그 그림에서도 그림은 P형 N형으로 나왔네요. 그 그림대로 해드리죠 뭐. P형 N형 상관없으니까요. P형 N형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형 N형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전자가 있는 게 N형입니다. 양공이 있는 게 P형이에요.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P형은 이렇게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양공.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전공 이랬습니다. 뭐 전공 뭐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양공을 알아두시고, N형은 뭐가 있다고?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양공은 쉽게 말하면 빈집이에요. 빈집에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전자.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면 여기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보세요. 전자는 N형에서 P형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전자예요. 전자. 그러면 마치 여기 채우면서 이렇게 지나가죠. 채우면서 지나가면 양공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공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눈으로 양공이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하고 양공이 P형과 N형 사이에서 둘이 이렇게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전자죠.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전자가 나오면서 밀어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킬 때를 우리는 순방향이라고 해요. 이럴 때 전류가 흐른다고. 전류 배우셨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면서 전류의 방향을 찾으시오라고 만약에 문제 나오면 여러분 플러스에서 이 가운데 보는 거 아니에요. 건전지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건전지예요. 건전지. 이 건전지를 갖다가 기호로 쓴 거예요. 여기는 볼 필요 없고 바깥 영역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해야겠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방향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전류의 흐름 방향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의 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한다고요?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순방향. 그럼 전류가 흘러요. 반도체는. 근데 제가요, 이걸 갖다가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옵니다. 물론 이제 양공도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전자가 지나가니까 양공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운데 이동하는 게 없어요. 가운데 이동하는 게 없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이걸 역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다시 한번요. 다이오드는 N형과 P형 반도체를 이용하고 순방향, 역방향이 있습니다. 순방향은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한 방향만 흐르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 그래서 정류회로가 나왔죠. 정류작용이 있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밑에. 그 다음에 디지털 논리회로에 사용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디지털 논리회로는 혹시 정보처리 기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게이트 해가지고 OR and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논리회로에 사용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연산 같은 데 사용되는 겁니다. 계산 같은 데.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PNP, NPN이 있는데, 그 그림은 PNP가 있죠. 거기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나옵니다. 다이오드도 나오기 힘든데, 트랜지스터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PNP인데요. 잘 보세요. 이 N이 가운데를 슬라이스 굉장히 얇게 만드는 거야. 얇게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띄우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요 놈을 연결시킬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2m라 그러는데 2m. 여기가 P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요. 요렇게 되게,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요렇게 연결시키면 순방향입니다. 요것만 달랑, 요거 없이 생각하세요. 요거 없이 생각하면 다이오드 Pn하고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해서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잘 흘러요. 순방향으로 흐르고, 여기에 보세요. 여기 또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또 연결시켰죠? 그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는 요것만 따져보세요. 요것만. 이쪽이 뭐야? 플러스고 마이너스네? 그럼 얘 일로 오고 얘 일로 가니까 가운데 안 흐르죠. 이건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그냥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뭐냐면은 기판 뜯어보면 이렇게 두 줄 집어넣는 게 있어요. 긴 게 플러스 극인데. 그럼 트랜지스터는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세 줄 있는 게 있어요. 세 줄 있는 거. 이런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기판 뜯어보시면은 일단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순방향이고 여기는 역방향. 역방향이면 전류 안 흐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역방향에 이걸 강제적으로 전압을 높여줍니다. 강제적으로 전압을 높이면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라죠.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거 뛰어넘어요. 여기를. 그래서 뛰어넘어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면 알아두시고요. 이건 그래서 실제는 혼자 있을 때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이래서 이제 증폭장이나 이런 건데 이건 그 정도는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어쨌든 원리만 말씀드리면 혼자 있을 때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증폭작용 이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증폭기나 디지털 논리회로에 사용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논리회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연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산. 계산하는 건 계산. 연산에 사용되는 거고 AND, O와 NOT 게이트. AND는 교집합입니다. O와는 합집합이고 NOT은 반대라는 뜻이죠. 조금 설명해드리면 AND 게이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1만 됐을 때 답이 1로 나오는 겁니다. AND는 교집합을 했죠. 1, 0이면 0으로 나와요. 이건요. 이게 AND 게이트예요. O와는요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1, 1도 1로 표현되고요. 1, 0도 1이 하나 있죠. 1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게 O예요. 그럼 NOT은 뭘까요? 1일 때 NOT이니까 반대겠죠. 0으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게 바로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논리회로 게이트입니다. 예. 간단히만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혹시라도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처리 기사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회로가 IC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다음 뭐냐니까 IC에서 더 훨씬 높아졌죠. 초고밀 직접 회로입니다. 그렇죠? 이거 IC 같은 건 이제는 뭐 거의 뭐 옛날 그 컴퓨터용이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램 같은 것도 지금 뭐 거의 4기가, 8기가도 나옵니다. 굉장히 커지죠. 초고밀도 직접 회로가 사용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실리콘 칩에 저항,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거 다 합쳐놔가지고 간단하면서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직접 회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는 이것까지는 안 나오고 제 예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가리는 겁니다. 그거 하고 굳이 나온다면은 자, N형과 P형 반도체. N형은 자유전자가 있고 P형은 양공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전자가 존재하는 불연속 궤도의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에너지 준입니다. 2번 도체의 종류를 세 종류 쓰셔. 그러면 아시는 거 쓰시면 돼요. 금, 구리, 철, 알루미늄 뭐 납도 됩니다. 납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비금속 중에서 흑연, 연필심이죠. 흑연은 전기 통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도체입니다. 흑연은. 3번에 P형 반도체는 P가 이것도 쉽게 해보세요. P는 푸 발음 나잖아요.
플러스 극입니다. 예. 4번 다이오드는 역방향이면 전류가 안 흐르죠. X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하셨고요. 오늘 반도체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적어도 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